안녕하세요. 산해성우 참기름 고막 남편입니다. 초록 잎사귀가 싱그러운 5월입니다. 짧은 에세이와 함께 2023년 5월호 사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에서 보낸 한 생의 길에서 곧고선한 걸음으로 꽃을 피워온 그대. 사랑이 많아서 슬픔이 많았지요. 사랑이 많아서 상처도 많았지요. 그래도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오고 어려움이 많은 마음에 좋은 날이 오고 눈 녹은 땅에 씨 뿌려가는 걸음마다 봄이 걸어오네요. 꽃이 걸어오네요. 박노의 시집 너의 하늘을 보아에 실린 시 중 꽃씨를 심어요의 일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5월의 꽃씨를 심어보길 바랍니다. 풍경 에세이 함께 있어야 빛이 난다. 글 이미리 자유기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무엇일까? 영원한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며 존경받는 교육학자인 요한 하인리 페스탈로치는 말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기쁨 중 가정의 웃음이 가장 빛난다고 말이다. 그 다음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의 즐거움이라 했다. 가족의 달 5월은 매년 반복되지만 늘 감회가 새롭다. 힘들고 슬퍼도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가장 화려하다는 5월의 아름다운 풍경도 곁에 가족이 있어야 더욱 빛나 보인다. 당신의 이번 5월은 유난히 빛나고 따스하길, 가족과 봄의 화려함을 함께 나누길.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2023년 5월호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경남 진주지사 요금관리부 이신혜입니다. 우리 회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현장의 주인공, 무대 뒤의 특별한 일상, 사옥관리부. 글 장은경. 공연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대 위 스타도 중요하지만 무대 뒤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의 활약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 현장의 주인공의 스포트라이트는 무대 뒤를 비춘다. 본사라는 무대 뒤에서 분투하는 사옥관리부의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상을 들여다보자. 각종 행사와 2천여 한전인의 분주한 일상이 펼쳐지는 본사. 그 공간을 세심하게 살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분주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경영지원처 사옥관리부이다. 경영지원처 사옥관리부는 본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옥, 사택 등 건축물과 건축물 내부에 있는 기계, 전기 등 각종 설비를 관리한다. 건축물과 각종 설비는 우리의 신체와 같습니다. 건축물은 뼈대와 근육, 피부로 볼 수 있고 공조기와 냉난방 설비는 심폐기관, 상하수도 설비는 소화기관, 전기 설비는 신경계통이죠. 건물도 주기적인 점검과 정기 검사를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사옥관리부 직원들은 의사나 건강검진기관처럼 본사 사옥과 사택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이영진 사옥관리부장은 사옥관리부의 업무를 설명한다. 이들은 업무만큼이나 직군도 배전, 송변전, 건축, 토목, 사무, 안전, 음향 등 다양하다. 건축 파트는 본관동뿐 아니라 전력 ICT 센터, 파워 힐링 센터, 빛사랑 어린이집, GP 파빌리온 등 부속 건물까지 관리 보수하는 일을 한다. 본사 사옥뿐 아니라 680호나 되는 본사 사택 관리도 이들의 몫이다. 한전 FMS 직원들과 함께 나름 성실하게 사옥을 관리하고 있지만 부지 면적 14만 8,900m 제곱, 건물 연면적 10만 1,725m 제곱을 유지보수하기에 역부족임을 절감할 때가 많다고 한다. 한편 점심시간이면 본사의 아름다운 조경을 바라보며
산책로를 따라 삼삼오오 산책을 즐기는 풍경을 누구보다 흐뭇하게 바라보는 본사의 가위손들이 있다. 사업관리부 조경 파트는 본사 부지 약 18,000평의 땅에 심긴 129종의 수목 40만 주를 정성껏 가꾸며 계절마다 대표 초화를 식재해 팍팍한 본사 생활에 윤기와 힐링을 더한다. 본사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한 그들의 숨은 노력. 본사 사업관리 특성상 다양하고 많은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기에 사무실보다는 현장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다. 사업관리부가 작업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직원들의 근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작업은 종종 주말이나 새벽에 펼쳐진다. 본사 건물 환경 개선 시 안전이나 소음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주말 근무를 해야 하며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 폭설이 잦아 한전 FMS와 함께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수차례 제설 작업을 했다. 기존 파트 직원들은 전기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을 요청을 받았을 때 난감하단다. 예를 들어 냉장고나 정수기처럼 제품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다. 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길 원하지만 지하 2층부터 지상 31층을 관리하다 보니 시간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그 필요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어 안타깝단다. 사업관리부 사우들은 민원 신청 시 좀 더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를 전한다. 여름과 겨울 냉난방 관련해서 공공기관 특성상 설정 온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개개인의 체감은 매우 다르기에 모든 사후를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한다. 현재 사업관리부의 현안은 본사 건물 내 사무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공간 적정 배치와 리모델링 등 내부 공간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사 사옥 준공 9년차가 되면서 시설물들이 내구 연한에 거의 다다르게 되어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건물 규모가 큰 만큼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하는 시설물도 많아 이를 위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고 기간을 정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비유하자면 사업관리부는 한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등을 갈고 가전제품이 망가지면 뜯어봐서 고치거나 수리를 맡기기도 하죠. 사업관리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사 직원들을 위해 사업과 사택을 정성껏 관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사업관리부 직원들이 일할 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진 사업관리부장은 특별히 당부한다. 당연하게 여겼던 수고로움의 가치를 아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이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는 사업관리부의 수고로운 일상에 특별한 응원을 보낸다. 찾아가는 현장 강의. 요알못도 셰프가 되는 시간. 남서울본부 사우들의 피크닉 메뉴 만들기. 글 이경희, 자유기고가. 피크닉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도시락이다. 나들이의 제격인 대표 메뉴로는 김밥과 샌드위치를 꼽을 수 있다. 요리에 소질 없는 요알못도 부담없이 도전할 만한 메뉴는 김밥보다는 샌드위치가 수월할 것이다. 찾아가는 현장 강의의 주제는 바로 피크닉 메뉴 만들기다. 5월호 찾아가는 현장 강의의 주인공은 남서울본부의 경영지원부 박성철 대리와 재무자재부 이유선 대리, 김은정 대리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요리에 재능이 없다는 사실. 박성철 대리와 이유선 대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요리를 해본 경험이 없다. 최근에 집들이를 하면서 김은정 대리는 첫 요리에 도전한 것이 전부다. 어색한 미소와 함께 등장하는 남서울본부의 피크닉 메뉴 도전자 3명의 대리를 플레이팅 쿠킹 스튜디오 김기훈 셰프가 반갑게 맞이한다. 자, 먼저 앞치마와 장갑을 착용해주세요. 도마가 놓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피크닉 메뉴는 샌드위치와 샐러드입니다. 프랑스인이 즐겨 먹는 잠봉베르 샌드위치와 신선하게 먹기 좋은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급 식재료와 이국적인 메뉴 등장에 모두들 긴장한 표정과 함께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는다. 본격적인 만들기 전 레시피 설명과 함께
요리 순서를 김 셰프가 설명한다. 재료를 자르고 소스를 뿌리고 셰프의 손끝 하나하나를 눈이 따라가느라 정신없다. 바삭한 식감을 좋아한다면 빵의 단면을 5분 정도 구워주세요. 또 바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피크닉용 도시락으로 싸가는 경우라면 구워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빵이 덜 젖고 보관하기 용이합니다. SNS 인기 메뉴 잠봉베르 챌린지. 본래 잠봉베르는 햄과 버터만 들어간다. 이날 수업에서는 한국인의 입맛과 식감을 고려해 양배추와 당근이 들어간 코울슬로가 추가됐다. 코울슬로 대신 피클이나 할라피뇨 등 취향에 따라 변경은 자유롭다. 채소는 얇고 길게 썰어줍니다. 얇게 썰어야 나중에 드시기도 편하고 빵 안에 소로 넣기에도 수월합니다. 양배추는 소금에 살짝 절여 숨을 죽이고요. 물로 헹군 뒤에 물기를 꽉 짜줍니다. 설명을 들은 후 도마 위에 첫 칼질을 시작하자 김은정 대리가 본인의 칼솜씨에 만족해야 한다. 칼질은 스스로에게 기대 안 했는데 오늘 보니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얇고 예쁘게 잘 자르다니. 이것 봐요. 제가 봐도 감탄이 나옵니다. 박 대리와 이 대리가 웃음을 참으며 약속이나 한 것처럼 대답하지 않는다. 3초간의 정적과 함께 3명 모두 박장대소를 한다. 샌드위치와 샐러드에 들어가는 재료는 각자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넣을 예정이다. 슬라이스할 식재료를 한 번에 순차적으로 썰기로 한다. 김대리의 칼솜씨를 인정 못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박대리가 갑자기 방울토마토를 터뜨린다. 이건 칼이 제대로 갈리지 않아서 그래요. 칼이 이상하네.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샌드위치 탄생 수업에 한 단계 한 단계 함께 나아가면서 서로에게 농담도 함께 던지며 3명의 대리는 어느새 샌드위치 만들기 매력에 빠진다. 박대리님, 셰프님이 썰어놓은 코울슬로 재료를 쓰는 게 어딨어요. 반칙이에요. 빵에 버터를 바른 뒤 햄을 넣은 후 갑자기 박대리가 주변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코울슬로를 본인의 것이 아닌 셰프가 샘플로 보여줬던 재료로 대체한다. 요리는 첫 도전이라며 어색해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묘한 경쟁 심리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한바탕 다 같이 웃는다. 사용되는 식재료는 같지만 각자의 식성과 성향을 반영하듯 샌드위치와 샐러드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의 양부터 샐러드를 섞는 순서와 비율까지 서로 다른 결과물에 마냥 신기하다. 오늘 이렇게 셋이 모여 업무 외적인 주제로 함께 집중하고 시간을 보내니 새롭습니다. 평소 사 먹기만 했던 샌드위치와 샐러드, 요리의 광인 3명이 요리도 같이 도전하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유행하는 잠봉베르 샌드위치, 사후 여러분들도 만들어보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이슈 로스팅. 캡코가 당신의 가족을 응원합니다. 가족 친화 제도의 이모저모. 글 최수연 인사혁신처 총무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쉽지 않은 육아의 길을 걷는, 또 앞으로 걸을 직원들에게 육아 지원 제도와 회사 내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우리 회사의 육아휴직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육아휴직자 394명 중 남성 사용자는 92명으로 24%에 달했으며 2021년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110명, 2022년에는 174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과거 양육의 형태는 부모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부모 모두가 육아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을 위하여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 관련 제도 중 직원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것은 바로 육아휴직일 것이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나 여성 직원이 임신, 출산하게 된 때,
출산 전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연속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 전에 임금을 수령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최대 1년까지의 급여가 지급되며 그 이후는 무급이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 원과 70만 원이다. 각 사업소 담당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당사자는 직접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으로 복귀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지급된다. 복직 6개월 후 사후 지급 확인서, 재직 증명서, 그리고 6개월 급여 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마무리된다. 혼자 말고 함께 돌보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 한쪽만이 아닌 양쪽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부터 새로이 적용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녀 생후 12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이후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익분이 지급되며 4개월 이후로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일도 하고 육아도 하겠습니다. 특별휴가와 유연근무제도. 일과 육아,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슈퍼맨 그리고 슈퍼우먼들에게 적합한 제도가 바로 유연근무제도이다. 관련 유형으로는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육아시간 특별휴가, 그리고 육아기간 단축근무 총 3가지가 있다. 직원이 셋 중 하나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EP의 유연근무 신규 신청란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의 경우 임신 중인 직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하루 총 근무 시간이 육아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1일 2시간 이내 유급 휴가가 부여되며 주 30시간, 주 35시간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둘째, 육아시간 특별휴가는 생후 72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 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의 수유가 필요한 직원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총 근무 시간이 육아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 되는 경우 1일 2시간 이내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주 30시간, 주 35시간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 일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ERP상에 자녀 등록이 선행되어야 대상 자녀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육아기 단축 근무는 유형근무제의 유형 중 하나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직원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당 유형 근무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감액되며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년 이내의 단축 근무 기간은 100% 실근무 기간으로 삽입된다. 육아기 단축 근무를 30일 이상 사용하고 총 사용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식은 앞서 안내한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식과 동일하다. 단, 단축 근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캡코와 함께하는 육아 초보 탈출 가족 친화 포털. 더욱 자세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제도 사항은
캡코 EP 화면 좌측의 가족 친화 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친화 포털에서는 출산 장려 제도와 육아 지원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친화 관련으로 진행 중인 출산 축하 선물 제도와 임신, 출산, 육아 백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첫 번째로 가족 친화 포털의 1가정 양립 메뉴의 참여 마당에는 임신, 출산, 육아 백서가 업로드되어 있다. 2021년부터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 백서를 발간하여 사업소에 배부하고 있으며 이북 형태로도 가족 친화 포털에 업로드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 백서에는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제도를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 아니라 초보 양육자들이 놓치기 쉬운 꿀팁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비단 출산과 육아를 앞둔 직원뿐 아니라 자녀 계획이 있는 예비 부모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두 번째로 우리 회사는 2018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모든 직원에게 출산 축하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선물은 CEO와 노조위원장의 축하 카드가 동봉된 이유식기나 완구 등 육아용품이다. 특히 선물은 4종의 세트 중 원하는 항목을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에 맞는 선물을 기대할 수 있다.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출산 축하 선물은 올해부터 홀수 달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말 그대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한 마을의 노력과 관심이 통째로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제도적 보살핌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캡코 가족 친화 경영의 발전을 목표로 한전의 가족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늘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워킹맘, 워킹데디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인생사진관 배전운영부 이호봉 대리 가족.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 일. 로맨틱하면서도 경이로운 만남인 것 같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새 가족이 된 그들에게 매 순간은 일상적이면서도 특별할 것이다. 연인에서 부부가 되면 많은 것들이 변한다. 인생의 중심이 하나였다면 이제 그 중심에는 둘이 서 있다. 서로에게 의지했던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에게는 서로에 대한 존재감과 책임감이 새삼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들지만 함께 그 과정을 지내는 것만으로도 가족은 행복하다. 봄날의 첫 돌맞이, 첫 번째 야외 촬영. 조금 있으면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하는데요. 주변 동료들이 마침 사보에 인생사진관이라는 코너가 있으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며 추천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으니 흔쾌히 좋다고 대답하더군요. 아이의 탄생 그리고 1주년. 어느 가족에게나 기쁘고 소중한 날이죠. 저희 부부도 의미 있는 날을 사진으로 간직하려고 합니다. 배전운영부 이호봉 대리는 주변 동료의 추천으로 이번 코너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이가 좀 더 컸을 때 새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본다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았다. 한글을 읽기 시작할 때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이자 추억이 될 테니 말이다. 야외에서 새 가족이 사진 촬영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봄이라 날도 따뜻하고 촬영하기 좋게 하늘도 화창하네요. 범준이도 야외에 나와 구경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신이 났습니다. 일전에 스튜디오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플러시가 무서웠는지 자꾸 놀라서 울더라고요. 오늘은 사진 촬영이 수월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주변의 꽃과 나무, 새소리며 기찻길까지 사방이 자연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해서인지 올해 첫 돌을 맞이한 범준이는 사진 촬영에 꽤나 진지하다. 엄마와 아빠 둘이 찍는 커플 촬영도 마냥 신기한지 쳐다보며 미소를 짓는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마치 집중하듯 카메라를 쳐다봐 모두가 놀랜다. 연인부터 결혼, 아이 첫돌까지 특별한 5월. 오늘의 촬영 의상 컨셉트는 노랑과 파랑으로 맞춰 봄의 싱그러움을 표현했다. 아빠인 이호봉 대리와 범준이는 블루 셔츠로 톤을 맞췄다. 엄마는 가디건에, 범준이는 양말과 나비 넥타이에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줘 새 가족의 의상을 컬러로 통일시켰다. 결혼 전 웨딩 촬영 이후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설렘과 긴장이 커서 그랬는지 촬영하는 내내 어찌나 떨리고 정신없던지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 촬영은 범준이가 있어서 그런지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이호봉 대리 가족에게 5월은 의미가 남다르다. 이호봉 대리와 아내의 사랑이 시작된 달도, 결혼에 골인한 달도 모두 5월이다. 여기에 아들 범준이까지 5월에 태어났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운 좋게 가족의 이야기가 5월호에 실린다고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행운이 깃든 촬영이랄까요? 잊지 못할 이벤트를 경험하는 기분입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아내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호봉 대리가 속한 배전운영부는 고장과 예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부서다. 배전 설비 문제 시 즉각적인 복구 공사가 투입된다. 간단한 부서 소개를 부탁하자 설명과 함께 바로 동료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며 말을 잇는다. 5월호 인생사진관 코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료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료들이 배려해줬기에 오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회사 다닌 지도 7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한 추억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어 촬영 소감과 함께 아내에게 전할 메시지를 부탁하자 금세 눈가가 촉촉해지며 사랑 고백을 한다. 촬영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아내와 함께 새 가족이 주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또 아이의 첫돌을 기념하면서 가족의 의미도 새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육아휴직을 내고 양육에 전념하느라 고생인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늘 사랑합니다.